1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분 동안에 1, 10, 100, 1000, 만, 10만, 18만 줄의 일을 하였다면 이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 3분은 시간을 이야기하죠. t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3분 곱하기 60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 18만 줄, 이 줄이니까 W죠. 워크, 일의 양을 이야기하고요. 전력은 뭐죠? P죠, P. 그러면은 W는 PT라는 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P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P는 T분의 W가 되는 거죠. 18만 줄이니까 18에 동그라미 4개, 하나, 둘, 셋, 4개 적어주시고요. 자, 3 곱하기 60초로 나눠주는 거죠. 3 곱하기 6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걸 계산기 누르시면요. 1000W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문제 단위 주의하셔야 되죠. 이 1000만 보고 3번이라 쓰시면 틀리겠죠. 자, 얘는 10의 3승이니까 1kW가 되는 거고 답은 1번이 되어 있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kWh는 몇 줄인가? 얘도 단위 환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1kWh가 있는데요. 여기서 1줄이라는 것은 1W세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위 변환이 두 번 일어납니다. H를 세크로 고쳐주시고요. 킬로와트를 그냥 와트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킬로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10의 시간을 초로 바꿔주면은 60 곱하기 60, 3600초라 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3600 곱하기 10의 3승인데요. 얘는 3.6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6 곱하기 10의 6승의 줄이 되는 거고요. 이걸 계산기 눌러보세요. 계산기 누르면요. 36에 공이 5개가 나올 겁니다. 1, 2, 3, 4, 5. 이거 환산하는 게 힘드시면은 여기 입력값 다 계산기 넣어보셔도 여기 답에 나온 거 계산기 누르셔가지고 확인 한 번씩 더 해보시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2분간에 87만 6천 줄의 일을 하였다. 그 전력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항상 문제 보실 때 연습하실 때요. 자, 2분이라는 것은 시간 초를 나타내죠. 여기 2분을 초로 바꿔주셔야 돼요. 2 곱하기 60 이러게요. 그 다음에 876000 87만 6천 줄, 이 줄이니까 얘는 워크가 되겠죠. W, 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전력 얘는 P를 말하는 거죠. P. 그리고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는 PT라는 식에서 어떻게 했죠? P는 P분의 W, 위의 문제랑 똑같죠? 876000 나누기 시간 2 곱하기 60이죠? 2 곱하기 6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7300W가 나오고요. 자,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답을 하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킬로와트로 환산하면은 7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7.3kW가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5Wh는 몇 줄인가? 자, 여기 옆에 적어 보겠습니다. 5Wh가 있는데 얘를 와트 세크로 바꾸는 거죠. 얘가 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our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은 5 곱하기 3600 줄이 되는 거고요. 얘를 계산하면은 18000 줄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분간, 자, 얘도 초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t는 20분이니까 60 곱하시면 되고요. 876000 줄이니까 얘는 워크죠. 워크 W고요. 이때 전력 P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예요. W는 P 곱하기 T. 항상 이 문제 푸실 때 이 공식을 한 번씩 써보시고 문제를 푸시면은 자동으로 암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써보시고 풀어보시고요. 자, 이 식에서 전력 P를 물어봤기 때문에 T분의 W가 되는 거고, W는 876000 이렇게 되겠죠. 시간은 20 곱하기 6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걸 계산하시면은 어떻게 되죠? 730W가 되죠. 근데 얘도 문제 주의하셔야 돼요. 730 이거 쓰면 틀려요.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와트를 킬로와트로 변환을 해주면요. 킬로가 10의 3승이죠. 10의 3승이 있으니까 여기 730 곱하기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0.73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과 전력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력하고 전력량이라는 건 틀리죠. 전력량은 PT, 전력은 P 이러고요. 전력량은 와트가 아니라 줄이라든지 와트의 세크로 환산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류의 발열작용 혹은 전류가 흘렀을 때 열이 발생한다 나오면은 줄의 법칙 선택하시면 되고요. 20번 문제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을 옳게 표시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발열량 H는 0.24 VIT도 있었고요. 혹은 I제곱에 RT가 있었죠.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곱하기 T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쉽지만은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런 문제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1번이라든지 2번 같은 게 답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몇 번씩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1.5kW의 전열기를 그러면은 1.5kW 얘는 P가 되는 거죠. 킬로와트니까요. 자, 전격 상태라는 것은 지금 1.5kW를 100% 모두 사용한다는 이야기고요. 30분간 사용할 때 30분은 T라고 쓰죠. T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30분 곱하기 60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발열량은 H가 되죠. 그래서 자, H는 0.24 곱하기 PT라는 식도 있었죠. VI가 P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0.24 곱하기 얘가 1.5kW죠. 단위 주의하시고요. 자, 1.5kW 곱하기 30 곱하기 60. 하지만은 문제에서 킬로칼로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648 킬로칼로리가 나오고요. 답은 1번이 되겠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옴의 저항에 2옴이면은 저항이니까 R이 되는 거죠. 3A 전류니까 얘는 I로 표시하고요. 1분이면 시간 T를 이야기하는 거고 1분이기 때문에 60초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때 발생하는 열량 물어봤죠. 열량은 H는 I와 R이 들어가는 공식이 0.24 곱하기 I제곱 RT가 있었고요.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0.24 곱하기 전류 I 3A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2옴이 되고 시간은 60초가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259 칼로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이 10옴인 저항이니까 R이 되는 거고요. 도체 1A의 전류를 얘가 I가 돼요. 10분이면은 시간이죠. T는 분이니까 10 곱하기 분을 초로 환산하면 60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계산하시면은 자, 열량 물어봤으니까 H는 0.24 곱하기 I제곱 RT가 있었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0.24 곱하기 I는 1A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10옴 시간은 10 곱하기 60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1440 칼로리가 나옵니다. 하지만은 문제에서 킬로칼로리 물어봤죠. 이 문제는 쉽게 1.44 얘가 답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1440이 있는데 얘를 킬로 칼로리로 바꾸고 싶어요. 킬로가 10의 3승이죠. 여기에 10의 3승이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1.44 킬로 칼로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4번 문제. 저항이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면은 전선을 이야기하죠. 전선. 전류가 흐르면은 열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다음부터 무조건 틀리지 마세요. 답은 3번 줄의 법칙이고요.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는 3kW의 전열기를 킬로와트니까 얘는 P가 되는 거죠. 20분이면은 자, 시간 T는 20 곱하기 60이 되는 거고요. 이때 열량 H 물어봤죠. 이때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이 문제는 킬로와트에 킬로칼로리 나왔죠. 단위 변환할 필요 없고요. 자, 발열량 H는 0.24 곱하기 P하고 T가 있으니까 P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0.24 곱하기 3 곱하기 20 곱하기 60 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864가 나오거든요. 864kcal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사실은 860이 정확한 답인데 저희가 이걸 근사값으로 외웠기 때문에 이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3kW의 전열기를 1시간 동안 사용했대요. 그럼 3kW는 P가 되는 거죠. 1시간은 몇 초죠? 60 곱하기 60에서 얘는 3600초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26번은 열량을 물어봤죠. H. 여기도 킬로와트, 여기도 킬로칼로리고요. H는 0.24 곱하기 3 곱하기 60 곱하기 6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얘를 계산하시면은 2592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가장 근사값이 요 놈이죠. 답은 4번이고요. 27번 보겠습니다. 전선에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을 열화하여 절연성을 극도로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도체에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다. 이 전류를 무엇이라 하는가? 일단 답은 허용 전류고요. 이 문장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선이 이렇게 있고 어떤 전선이든 간에 이 전선 안에는 저항 값이 들어 있습니다. 저항. 아주 적지만은 저항 값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류라는 게 흐르면요. 이 전선에도 R이 있기 때문에 자, 열이 발생하겠죠. 얼마만큼? 0.24 곱하기 I 제곱 곱하기 R만큼의 열이 나겠죠. 시간을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열도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전선 주변에는 이렇게 피복이 입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복 보고는 저희가 지난번에 절연이라고 했잖아요. 절연 피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깥으로 전류가 흘러나가지 않게 감전이 되지 않게 절연을 시켰어요. 근데 열이 자꾸 발생하면 얘네들이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이 절연물이라는 것을 열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그럼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혹은 화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에 전류를 얼마만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가가 이 허용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권선의 저항과 온도와의 관계를 물어봤죠. 이 권선이라는 것은 얘도 전기선입니다. 전기선인데 뭐 코일 모양으로 감아진 거 보고 이제 권선이라고 그래요. 이 권이라는 게 무엇을 감따할 때 이 감을 권자를 써서 권선이라고 합니다. 얘도 전선이죠.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이라는 것은 저희가 저항의 정의에서 배웠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도 커진다 했죠. 이런 거 보고 이제 정특성이라 했고 정특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가는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때는 부특성이라 했습니다. 부특성. 그래서 답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권선의 저항은 증가한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전력이 120V고요. 내부 저항이 15ohm이에요. 내부 저항. 이때 부하 저항을 연결했을 때 라지 R이죠.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자 최대 전력 나오면은 이 문제에서는 전력 전달 조건이 나왔죠.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기전력이 120V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라 했죠. 내부 저항은 15ohm이 있습니다. 스몰 r이고 얘가 15ohm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회로가 있고요. 이곳 단자에 이렇게 외부 저항이 있는 거죠. 외부 저항. 이 외부 저항 보고는 부하 저항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면은 얘가 라지 R인데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기 때문에 이 서로 같을 때죠. 얘와 얘가 같을 때. 그러면 얘가 15ohm이면은 라지 R도 15ohm이 되겠죠.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은 서로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15 더하기 15분의 자, 기전력 120V 되는 거죠. 그래서 4A가 되고요. R이 되는 거죠. 와트가 되는 거고요. I가 4A니까 4의 제곱 곱하기 15ohm에 흐르는 이 부하죠. 그래서 15를 곱해 주시면은 240W가 나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P는 R분의 V제곱도 있죠. 여기 R 보인다 해서 자, 여기다가 15분의 120제곱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직렬회로일 때는 이곳과 이곳이 전압이 분배가 된다 했죠.
어떻게 분배될까요? 여기 저항이 같기 때문에 120V 중에서 여기에 60V가 걸리는 거고 여기에 60V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안 되고, 자, R분의 V 제곱으로 풀고 싶으시면은 15ohm이죠. R이. 전압은 60V 걸려요. 그래서 60의 제곱해서 얘도 풀어주시면 똑같이 240W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전력 50V. 자, 기전력이죠. 내부 저항 스몰 r, 얘가 5ohm이 되는 거고요. 이 전원에 부하를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그림을 볼게요. 내부 저항이 5ohm이죠. 여기에 50V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저항이 있습니다. 외부 저항도 같으니까 5ohm이 되겠죠. 이때 이곳에 흐르는 전류 I는, 자, 이곳 직렬이니까 5 플러스 5분의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5A가 됩니다. 그러면 이곳 전력 P는 I의 제곱에 R로 계산하시면은 5의 제곱 곱하기 5 해서 125W가 되겠죠. R분의 V 제곱으로 푸시고 싶으면은 50V인데 얘는 기전력이고 전압 강하 분배되죠. 1대1로요. 그러면은 이곳에 25V가 걸린다는 이야기고요. 25의 제곱 나누기 저항 5ohm 이렇게 하시면은 똑같이 125W가 나옵니다. 31번 문제, 열의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이고요. 그냥 얘는 이제 답으로 외우시면 되고, 이 확산 현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런 물병에 물을 담아 놓고요. 잉크를 한 방울 빡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잉크가 천천히 퍼져나가죠. 이런 거 보고 확산이라 하고, 이 확산은 뭐 분자 이동에 대해서, 분자가 이동해서 발생한 현상이 확산이고요. 열은 이런 확산 현상이 없습니다. 복사가 무엇이냐면은, 복사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유리로 이렇게 가리고 있어도 해가 비치면은 뜨겁잖아요. 이런 거 보고 복사 에너지, 혹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여기 이거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요. 그래도 열이 전달이 되죠. 이러한 현상 보고 복사라고 하고요. 대류라는 것은 선풍기라든지 어쨌든 뭐 바람이 불면은 시원해지고 뭐 뜨거워지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대류 현상입니다. 혹은 찬물에 더운 물을 부으면은 이렇게 옮겨가죠. 이런 거 대류 현상이고요. 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이런 쇠코챙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불로 가열하면은 여기 뜨거워지잖아요. 이런 현상이 전도 현상입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같은 저항 4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A, B 간에 일정 전압을 가했을 때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건 물어봤죠. 이 문제는 저희가 잠깐만요. 이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 전열선 2개를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에는 직렬과 병렬일 때 전력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였잖아요. 이때 어떻게 됐죠? 병렬이 더 컸죠. 병렬이 직렬보다 더 컸었어요. 비슷한 원리고요. 32번도 풀어드릴 수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외워버릴게요. 자, 이 모양에서 이 1번이 소비 전력이 최소고요. 4번이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최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